안녕하세요, 노피디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콜라를 이용해서 수육을 만들어 볼 거고요. 실비김치와 실비파김치를 함께 먹는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음식은 콤프님이 먹을 거예요.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돼지고기 500g을 바닥에 깔고 양파 1개, 통마늘 9알, 대파 1쪽을 모두 넣습니다. 통후추 1큰술 넣고 진간장 2분의 1컵, 소주 3분의 1컵, 물 2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치트키, 콜라 500ml를 넣어주세요. 탄산 빠진 콜라도 괜찮아요. 센 불에서 먼저 15분 끓여주세요. 15분 뒤 중불로 30분 또 끓여주세요. 이게 다예요. 너무 쉽죠? 이제 한 김 식혀서 먹기만 하면 된답니다. 한 덩이는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고요. 다른 한 덩이는 통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콤프님 맛있게 드세요. 자, 봐봐요.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이다. 이걸 어찌 설명해야 할까? 자, 우리가 안티라고 가정하고 이 상황을 한번 보자. 경찰에서 A 전무를 수사하고 57억이라는 횡령액과 함께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이후 검찰에서 유재만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전무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했다.
조사 와중에 검찰은 원료 납품 회사 직원 B씨를 구속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포착했다. 이 정황들을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57억보다 횡령액이 더 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다. 해서 신풍제약 전무 A씨를 지난 11월 29일에 추가로 구속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오늘 검찰에서는 또다시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안티들의 입장은 전무 A씨에게 확실한 증언을 확보하여 그 물증을 찾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했다는 입장이고, 주주들의 생각은 구속 만료기일이 5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에 그 전에 어떻게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구속 만료일 전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치? 원료 납품 회사 직원 B씨는 공갈 혐의가 있어서 구속, 신풍제약 전무 A씨는 경찰에서 조사한 횡령액 57억과 관련이 있어서 구속. 올해 들어 여러 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많았었다.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회사 직원들의 큰 액수의 횡령 사건들이 있었다. 이번 신풍제약의 사건도 언론은 계속해서 횡령한 돈이 오너 일가들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게 만약 전무 A씨와 원료 납품회사 B씨, 그리고 이를 도운 세무사, 이 세 명이 주도범이라면 원료 납품회사 B씨는 A 전무를 협박해 신풍제약으로부터 현금 5억과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전무 A씨는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어음을 사채 시장의 깡을 통해 나온 돈을 오너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정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 전무는 비자금의 일부를 횡령을 했다는 말이다. 원래 이번 횡령 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순히 결정적 제보자라고 나온 것밖에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2명은 모두 사망하였고, 이를 도운 2명, 그러니까 전무와 원료 납품회사 직원은 어찌되었든 갈취와 횡령의 횡령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그럼 이 4명은 결정적 제보자가 될 수 없다. 그치? 이 4명을 제외한 이번 사건을 세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결정적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질 경우 이득을 볼 사람이 결정적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누굴까? 그게 본인도 한때는 검경찰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네. 검찰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 당사자인 신풍제약은 30에서 40개의 언론사가 동시다발로 보도를 해도 수수방관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또한 이번 사건을 세세히 가장 잘 알고 있고, 마치 이번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풍제약 사위이사에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정진영 사회이사에게 조언을 들었나? 이 사람이 2021년에 신풍제약 사회이사로 들어왔고 그해 11월에 비자금 사건이 발발했다. 너무 억진가? 억지로 엮으려면 뭔들 못 엮겠는가? 거기다가 2020년에 들어온 사회이사 중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검사 지내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있는 한승철 사회이사도 있으니 이쪽 방면으로 조언을 얻기에는 아주 그냥 뭐 어벤져스급이구만. 허허. 그래서 결정적인 제보자는 신풍제약 대주주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1년 넘게 사건이 이어져 오면서 회사가 피해본 거라고는 딱 하나. 주가 하락밖에 없다. 오너 일가들에게는 이만한 호재가 어디 있겠는가. 단, 주가가 오를 만한 소재가 있다는 전제하에 대형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설명이 되게끔 하려면 대주주가 결정적인 제보자가 아니고서야 지금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 이제 구속 만료일이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 못한다면 해당 횡령 사건은 혐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A 전무는 횡령에 가담한 죄는 있으나 혐의자 사망 및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제기 불가능하므로 불기소 처분. B 직원은 공갈 혐의죄로 기소 처분. 만약 A 전무가 기소되면 최장 6개월 동안은 재판을 받아야 할 건데, 그럼 그때는 신풍제약 오너 일가들도 위험하겠지. 대장동 일당들도 일그러진 의리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났는데 일개 제약사 전무가 의리를 지킬 이 만무하다. 그치? 그렇기에 횡령 사건은 혐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A 전무는 불기소 처분. B 직원은 구형. 이게 가장 완벽한 그림이 아닐까 싶다.
어찌되었든 회사는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 이외에는 그 어떠한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본다. 아니지. 회사는 주가 하락을 통해 이득을 봤을 수도, 또 앞으로도 이득을 볼 수도. 허허. 오늘 오랜만에 글을 올리려고 했더니만 이런 사골 뉴스가 또 나올 줄이야. 다음 주면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고, 임상계획 변경 신청건은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식약처에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 측에 보완 자료를 요청한 것일 테니 별거 없다. 변경 신청건 또한 다음 주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급변하는 상황들이 심상치 않다. WHO에서 말라리아 강력 권고가 나오는 기점으로 이 추운 날씨에 말라리아 관련 뉴스들이 나오질 않나. 상표명 출원도 보통 1년 2에서 3개월이 걸리는데 굳이 큐커비드는 우선 심사 신청을 통해 4개월 만에 상표명 특허 등록을 하질 않나. 미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하라고 2조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질 않나. 아주 그냥 퓨라맥스를 골대 앞까지 드립을 하는 것 같구만. 마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다리 사이로 패스하기 전 미친 듯이 드립을 하는 중인 것처럼 이제 곧 다리 사이로 패스하겠지. 허허. 그런데 미국도 말라리아 시장이 2조인 걸 알고 있었네. 신풍이도 말라리아 시장이 2조라고 분석을 했는데 신풍이는 SP8203 빼고는 신약 개발 잘하고 있더라. 피라맥스 때문에 바쁘다며? 재밌네. 재밌어. 주주들. 어제 오늘 제약주들이 중국 때문에 간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놈의 사골 뉴스를 또 우려먹는 바람에 하락을 했지만 어차피 스토리는 짜여져 있다. 지켜보자. 검찰이 어떻게 드립을 할지. 또 보자. 주주들. GS. 신풍제약 자본 비율이 약 3,500억인데 여기서 5%면 175억이다. 실질 심사. 허허.